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표정한 얼굴로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이 여성은 아마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을 겁니다. 신체의 콜라겐 부족을 유발하고 피부와 뼈, 다른 조직들의 과탄력성을 띠게 하죠. 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시작할게요. 자동차 전체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을 땐 디스크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애리조나 출신의 이 천재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각인이 이렇게 멋져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이빙하는 동안 이 잘생긴 친구를 보면 기쁠 것 같지 않나요? 한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볼 기회는 없으니까요. 이 물고기는 수심 500에서 800m에서 살고 있으며 이름은 매크로핀나 미크로스토마입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마가 투명하죠.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사냥을 위해 이 특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매크로핀나의 눈도 특별하다는 것이죠. 매크로핀나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이것은 물고기 먹이가 자신의 위나 아래로 헤엄쳐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디자이너의 주택 배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죠? 또 다른 배치도는 아직 아파트 개조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의 미래의 아파트를 돌아다녀 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애니메트로닉을 보면 분명 무서워하실 겁니다. 다른 새들도 무서워하죠. 하지만 사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 날아다니는 로봇은 이륙 지역의 새들을 겁줘서 쫓아내려고 제작되었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맨해튼에 위치한 독특한 플랫 아이언 빌딩의 3D 버전입니다. 어쨌든 뉴욕 최초의 고층 건물 중 하나이죠. 코카서스 산맥의 높은 곳에 있는 이 화장실은 현지인들에게 영원한 변기라고 불립니다. 이름에 걸맞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늘 바쁘고 수다를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완벽한 매니큐어 샵을 찾았습니다. 손톱 손질은 로봇이 한답니다. 과정 전체는 평균 1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광택제가 잘못된 부분에 묻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손톱을 각각 칠하기 전에 기계가 표면을 꼼꼼하게 스캔해서 코팅의 면적과 두께를 결정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런 샵에는 미리 예약을 한 달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행 줄무늬를 이용한 이러한 시각 효과는 지난 세기 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미 컬러 시네마와 3D 애니메이션을 발명했지만 줄무늬 트릭은 아직까지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아마 물리학 선생님이나 과학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보다 더 나은 선물을 떠올리긴 어려울 겁니다. 타이타닉의 승객들이 주유소 직원들만큼 빨리 대피했다면 어쩌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먼저 플랫폼에서 물속으로 특수 낙하산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접힌 보트로 변합니다. 그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떠 있으면 되죠. 새로운 도전 어떠신가요? 왜 이래요? 이런 손톱으로 첫 데이트를 하려고요? 여러분이 가상현실에 몰입하게 된다면 주변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할까요?
알리시아 시에라가 작은 핀으로 아파트에 갑자기 침입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문에 이런 잠금 장치를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른손 지문만으로 잠금 해제됐군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써서요. 그래도 교수님과 팀은 못 막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주목! 이제 역사상 가장 하드코어한 페디큐어 시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노새 발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는 동물이 정상적으로 걷기는커녕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 도구로 무장해서 발굽을 열심히 청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를 피하려면 노새와 말을 마구간 안에 오래 두지 말고 편자도 잘 박아주며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을 받는 게 좋답니다. 이런 수제 PID 컨트롤러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이 위에 철공을 올려놓으면 플랫폼이 테이블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 기계를 만들려면 디테일을 손봐야 할 뿐 아니라 특수 소프트웨어도 써야 하죠.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건 공을 실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술은 여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포뮬러1 미니어처 레이싱카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 게임에서 가상 프로토타입을 조종할 수도 있답니다. 이건 성인 발명가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Alright, let's do the first test. Here we go. 중요사항, 돼지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와 판박이일 뿐만 아니라 행동도 똑같이 합니다. 돼지는 탑승자가 코앞에 거대한 당근을 들고 있을 때만 움직이죠. 얼굴에 내장된 카메라와 물체인식 기능 덕분에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답니다. 기타 음질은 주로 그 기타를 이루는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디가 무얼로 만들어졌는진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발명가 프랑수아 바셰는 쉽게 생각했고 전문가의 손에 들려도 좋은 소리를 내는 풍선 기타를 생각해냈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 생물은 해를 끼치진 않지만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거대한 대왕조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개 중 하나이며 진주조차 값어치가 없게 만들죠. 재밌는 사실, 금속이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물병이나 종이컵이 알루미늄 캔보다 레이저로 불을 붙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벨란티스 테마파크에서만 찾을 수 있답니다.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리며 라이프치히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 7명과 함께 고무보트에 탑니다. 그런 다음 거의 90도 각도로 30m 높이의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특이한 소용돌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10대나 성인들만 이런 하드코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방문객들은 적어도 키가 140cm는 돼야 하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대 높이 뛰기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들은 폴스턱버 스프링겐이라는 스포츠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는 18세기에 등장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답니다. 목표는 장대로 최대 거리를 가는 것이죠. 먼저 장대 위에 올라간 다음 점프를 위해 몸으로 장대를 밀어냅니다.
이 귀염둥이는 픽사의 새 캐릭터 같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군요. 이 로봇은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모 역할도 한답니다. 막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죠. 농담도 하고 아이들에게 수수께끼와 도전 과제도 내줍니다. It's time for our daily affirmations. Would you like to do affirmations with me? Yes! Okay. I'm excited. It's a bright new day. Let's remind ourselves that it's going to go great. Let's say, I am going to have a good day. Say this, I'm going to have a good day. I'm going to have a good day. Yeah. 여러분도 엄격한 관리자가 무서워서 도서관에 절대 안 가셨나요? 중국에는 그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곳에선 읽은 책을 벨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로봇이 이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2050년을 사는 것 같군요. 이 사람들은 금, 석유 같은 걸 채굴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걸 잡고 있답니다. 코끼리족에도 꽤 가치 있고 게다가 아주 오래 살기까지 합니다. 150년이란 시간은 이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죠. 이 조개는 땅속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수확합니다. 코끼리조개의 육질이 꽤 질긴데도 일본, 중국, 많은 미국인들이 이걸 먹는 걸 끊지를 못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 조개를 회 형태의 날것으로 먹기도 한답니다. Nice.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신비오트와 결합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사실 그는 강자성 액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매우 양극화되어 마치 감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이 패턴은 이 사람이 손에 낀 장갑 밑에 금속 체인이 있어서 형성된 겁니다. 스마트 아파트는 손뼉을 치면 불이 켜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마트 홈이죠.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비밀의 방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프랑스의 이 명소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관광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베놈이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며칠 보낸 뒤 일부를 남겨놓고 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는 평범한 해삼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은 항상 흥미롭죠. 자, 이게 바로 높이뛰기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물 밖으로 몸을 밀어내는 법을 배우면 육지에서 평범하게 점프하는 건 100배 쉬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당구가 남미 어딘가에서 발명되지 않았는지 이상하군요. 결국 남미는 사람들이 축구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는 곳이니까요. 제이콥 앤 코보다 더 고급스러운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없죠. 가령 이 걸작은 태양계의 축소판입니다. 게다가 지구는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단지 태양과 관련된 우리 행성의 위치가 시간 개념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이 시계는 대략 35만 달러입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저녁에 집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거인이 문을 부수고 당신을 쳐다보며 큰 소리를 지르죠. 이것이 이 거미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Oh my god, it's right there. It's underneath. 솔직히 이 사람들은 고귀한 목표가 있었답니다. 이 영상은 호주의 생물학자들이 촬영한 것이죠. 사상 처음으로 이들은 함정 거미과라는 독특한 종의 지하 거미를 잡았답니다. 솔직히 예전에 호주 가는 게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무섭군요. I can't see. Is it there? No, he's going back. He went back down, but he's still huge. I can still feel him. He was like, I'm gonna climb on your neck. It's really good. You can Finger for size reference. Oh, he went down. He's gone. He's gone.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공원에 있는 이 보트처럼 독창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곧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준비 중이니까요.